네, 안녕하세요. 마음 채널 이정민입니다. 오늘 영상은 조금은 무겁다고도 할 수 있고 조심스러운 그런 주제인데요. 자해 충동에서 어떻게 벗어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자해라는 거는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거고, 특히 요즘에는 사회적으로 이게 더 이제 이슈가 되기도 하고, 문제로 많이 얘기가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접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이제 청소년기, 중학생, 고등학생 이 시기에, 하긴 요즘에는 초등학생들 중에도 그런 경우들이 많은 것 같고, 이 청소년 시기에 이 자해가 증가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약간 유행처럼 번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요새 많이 주목이 되고 있는 그런 이슈기도 합니다. 저도 이 자해라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그 이유는 제가 이제 자살 위기와 관련된 그런 일을 좀 많이 했었는데, 그때도 자살 위기에 대한 거는 책도 많이 있고 연구도 꽤 많이 있고 그런 게 있는데, 자해에 대한 거는 사실 자살 위기에 비해서는 그런 밝혀진 부분이 적기도 하고 연구나 책이 이렇게 풍부하게 있지 않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현실에서 내담자분들 만날 때는 자해를 자기가 호소하는, 그러니까 내가 자해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좀 줄이고 싶다 이런 호소를 하는 분은 저는 여러 번 만나기도 했고, 자해를 줄이는 것이 되게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면 치유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해왔던 것 같아요. 자해라는 거는 이제 자살 시도랑은 다르게 볼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비자살적 자해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실제로 자기가 죽고 싶다는 그런 마음으로 어떤 자해를 하는 건 아니고, 그럴 죽고 싶은 마음이랑은 무관하게 자해 행동만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은 자해를 전혀 해보지 않으니란 말 하는 게 좀 이상한데, 자해를 경험하지 않고 또 자해에 대해서 충동을 느껴보지 않은 분들은 자해를 도대체 왜 하고 싶은 거지? 되게 아프잖아. 왜 자기를 그렇게 아프게 하고 싶은 거야? 이렇게 잘 이해하기가 어렵고, 어떤 기분인지 전혀 짐작을 못하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자해를 하는 분들한테, 내담자분들한테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 비슷한 이유로 자해 충동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정서를 조절하기 위한 건데, 그러니까 되게 요약해서 말하면, 그러니까 세세하게는 다 개인마다 다르지만 그거를 딱 요약해서 얘기를 해보면, 내가 되게 어떤 참을 수 없는 그런 감정 상태가 되거나, 혹은 이미 내 감정을 억압하고 해리시켜 놨기 때문에 감정이 뭔지 느껴지지는 않지만 뭔가 참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됐을 때, 정서적으로 그랬을 때 뭘 해도 그게 거기서 벗어날 수 없지만, 자해를 하면 뭔가 내가 다시 살아있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런 참을 수 없는 기분이 가라앉는. 네, 제가 조금 전까지 상담실에서 녹음을 하다가 거기 쓰신다고 해가지고 잠깐 장소를 갑자기 바꿨어요. 네, 내용을 연결해서 말씀드리도록 할 건데, 자해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다가 쫓겨났는데, 어쨌든 말씀드리던 거는, 내가 뭔가 정서적으로 이게 무의식적으로 어떤 정서인지도 모르지만 되게 좀 참기 힘든 그런 마음 상태를 조절하기 위해서 자해를 하게 되고, 자해를 하게 되면 다시 내가 살아있는 느낌을 받거나, 아니면 그런 참을 수 없었던 그런 기분이 좀 완화가 되면서 견딜만해지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해라는 게 그런 효과가 있고, 그래서 자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살기 위한 어떤 수단인 거예요. 내가 너무 고통스러운데 이거를 좀 가라앉히기 위한 전략이고 수단인 건데, 문제는 이게 나에게 되게 위험할 수 있고 또 해로울 수 있고 이런 방법이기 때문에 자해를 하는 분들이 스스로도 어쩔 수 없이 하지만 이거를 줄이고 싶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이 자해라는 방법은 용인이 되기 어렵기 때문에, 어떤 내 신체에 상처가 있거나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이 볼까봐 막 가리고 다니고 긴 옷을 입고 다니기도 하고, 또는 가까운 가족이라던가
친구들이 이거를 알게 될까봐 또 전전긍긍하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이 자해라는 거는 줄일 수 있으면 되게 좋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자해를 줄일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물론 이제 표면적으로는 자해 충동이 들 때 다른 정서 조절을 찾아봐라. 뭐 갑자기 산책을 나가봐라. 혹은 뭐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한다거나 재미있는 영상을 본다거나 이렇게 행동적으로 정서 조절을 다르게 해보라는 그런 개입을 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자해 충동이 들 정도라는 거는 이미 그렇게 인지적인 정서 조절, 그러니까 인지적으로 그런 정서 조절을 다르게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미 빠져든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개입 방법들이 되게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문제는 자해 충동이 이미 올라온 상황에서 그런 방법을 쓰려고 이렇게 자기를 전환시키는 게 너무나 힘들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머리로는 방법을 알지만 사실은 그럴 의욕도 생기지 않고 시도도 잘 못하게 되는 거죠. 근데 자해를 하는 분들을 제가 상담해서 만나보면 대부분이 뭔가 자기 감정을 그동안 계속 꾹꾹 참으면서 살아온 분들, 자기 감정을 많이 억압하고 이렇게 지내온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뭔가 기분 나쁜 일이 있을 때 그걸 막 표출하고, 남들이 나를 막 이상하게 볼지라도 뭐 막 화도 내고 이렇게 하는 분들은 자해를 하는 것까지 그렇게 연결되지 않는데, 보통은 어렸을 때부터 뭔가 부당한 상황에 되게 노출이 많이 되거나 내 감정을 표현하면은 그거를 잘 수용되지 못하고 더 안 좋은 경험을 하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학대되는 그런 상황에 노출되거나, 이런 분들이 이제 감정을 참다 보니까 이게 성인이 되고 나서 혹은 청소년기부터 자해라는 조절 전략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상담했던 분들도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아빠 혹은 엄마가 이 내담자에게 되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아니면 언어 폭력을 하거나,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아니면 부모님이 너무 그 갈등이 심한데 되게 그게 폭력적이거나, 이런 경우에서는 자기가 자기 감정이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계속 눌러오는 경우들이 많고, 그러면 성인이 된 이후에도 어떤 사회생활을 하면서 대인관계에서 내가 되게 부당한 상황을 겪었을 때 이거를 적절하게 표현을 해서 해결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앞에서는 괜찮은 것처럼 그냥 꾹 참고, 뭐 내가 오히려 부당한 피해를 받고도 내가 사과를 한다거나, 그렇게 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뭔가 알 수 없지만 되게 불편한 감정, 참기 힘든 감정을 느끼게 되고, 그때 이제 자해를 하게 되고, 이런 경우들을 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더 기억에 남는 내담자 분의 경우는 그렇게 반복이 되었었고, 그럴 때마다 되게 자책을 많이 했어요. 내가 잘했다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텐데. 그런데 그분이 이제 상담을 통해서 좀 더 객관적으로 상황을 보게 되면서, 어떤 부당한 상황에서 그전에는 그냥 혼자 우울감을 느끼고 쭉 무력해졌다가 자해를 하고 좀 나아지고, 이런 패턴이었는데 좀 객관적으로 그 상황을 보시게 되면서 엄청나게 용기를 내서 그 자기에게 부당하게 대한 사람에게 자기 입장을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표현도 사실은 뭐 남들에 비하면 되게 센 표현도 아니었지만, 이분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거의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그런 표현을 했고, 그 뒤로 그분은 그 자해 충동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고 자해를 하지 않게 되고, 이런 큰 놀라운 변화가 있는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자해 충동을 다루고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물론 일상적으로 스트레스 조절을 그 중간중간 이렇게 하시는 것도 중요하고, 자해 충동이 들었을 때 그걸 전환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자기의 정서에 대해서, 자기의 감정에 대해서 잘 알고 그거를 이름을 붙이고, 그리고 건강하게 표현하고 표출하고, 이렇게 해서 정서 조절을 연습하시고 적절하게 하는 게 근본적으로는 변화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감정에 자꾸
집중을 하고 관찰을 하고 이름을 자꾸 붙이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이제 감정 단어들이 되게 수많은 감정 단어들이 있는데 이게 분노인지 외로움인지 슬픔인지 서운함인지 등등등 수많은 감정 그 형용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감정에 이름도 붙여보고 그리고 그거를 아직 그 내가 당사자, 상대방에게 아직은 자기 주장하듯이 잘 표현할 수 없다면, 두려움이 있다면 그냥 혼자서 인형을 하나 앉혀놓고 그 사람한테 말하듯이 한번 표현도 해보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 느껴지는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그거를 뭔가 자책을 하거나 우울감에 빠지거나 무력감에 빠지거나 아니면 혹은 상대를 뭔가 연민하는 마음으로 이해해 보려고 시도한다거나 이렇게 하시면 내가 진짜 느낀 그 리얼한 감정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렇게 가시면 또 알 수 없는 그런 이상한 참을 수 없는 기분에 빠져서 자해 충동이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내가 리얼하게 느낀 진짜 감정이 뭔지를 찾고 이름 붙이고 표현해보고 이 연습을 꾸준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연습은 자해 충동이 올라오는 분들은 워낙 감정 많이 이제 누르고 살았던 분들이기 때문에 처음에 되게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부분에서 그거를 좀 도움을 받고 싶다면 그것과 관련해서는 꼭 상담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해 충동에서 벗어나는 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은 댓글이나 메일로 문의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